무심천에서 사람으로 보이는 물체가 물 위에 떠 있다. 경찰이 출동해서 바로 이분도 확인했어요. 청테이프로 손발을 결박했어요. 눈하고 목 주변에 청테이프를 감겨줘요.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못 찾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2010년 1월 20일 날 사건이 또 나요. 강도 사건이에요. 33살 먹은 여성이 택시를 탔어요. 갑자기 택시기사가 강도로 돌변해요. 테이프로 돌돌돌 목하고 입하고 얼굴 부위 감아갖고. 근데 이 여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임신 중이다. 택시기사님이 그거에 대한 좀 약해졌던 것 같아요. 2시간 반 그렇게 돌아다니더니 어느 산부인과 앞에서 여성을 내려줬어요. 그런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건이 하나 뻥 터집니다. 대형 트럭하고 담벼락 그 사이에 그 쓰러져 있는 여성을 발견해요. 손발이 묶여 있었고 입 주변에도 테이프로 여러 번, 8번. 형사라면 당연히 생각하죠. 이게 2004년도입니다. 10월 16일 날 07시 45분경에 충남 연기군 전동면 송성리네요. 송성리 조천변 도로에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됩니다. 지문 따서 보니까 전 씨예요. 23살 먹은 여성인데 집은 강원도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출 상태였던 겁니다. 네. 2004년도 9월 말에 그 강원도에서 버스를 타고 청주까지 온 거는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시신을 이불로 감싸고 노끈으로 묵은 이불로 싸서 시신을 이불로 둘둘둘 싸서 노끈으로 싸가지고 묶었다? 그러면 이건 어딘가 이 여성이 집에서 살해돼가지고 그 집에 있던 이불에 둘둘 쌓인 상태에서 묶여가지고 이제 유기된. 네. 이거는 100%입니다. 국과수에 감식했죠. 네. 감식했더니 사인은 질식사예요. 그럼 결국은 뭡니까? 목줄론 거죠? 그 DNA가 나왔어요. 그 당시에도 DNA는 확보했다는 얘기는 박고세에 하면 성범죄 한 거예요. 네. 그렇지만 하여튼 범인은 못 잡았습니다. 네. 이 사건. 이게 첫 사건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네. 한참 지나요. 2009년이거든요. 예. 2009년 9월 26일이면 1년이, 네. 5년 더 지나서 네. 오후 5시 30분경에 무심천에서 낚시를 하던 최모 씨가 사람으로 보이는 물체가 둥둥 떠 있다고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출동해서 바로 이분도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도 여성분이에요. 네. 41살 먹은 여성이에요. 김 씨. 청주 사시는 분이네요. 네. 청주 그 한 공장에 다니던 직장인이에요. 이분 이제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9월 26일 날 시신 발견됐잖아요. 네. 5일 전입니다. 21일. 네, 월요일 날요.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한 술집에서 직장 동료들하고 회식을 했대요. 그리고 그 술집 나선 후에 이분이 연락 두절된 거예요. 이때 이제 시신 건져가지고 보니까요. 청테이프로 손발을 결박했어요. 눈하고 목 주변에 청테이프를 감겨서 이렇게 둘둘둘 마른 겁니다. 그 이외에는 뭐 별다른 외상도 없었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하의가 벗겨졌어요. 그러면 이것도 성폭행의 가능성은 네. 높지요. 네. 근데 이제 아마 물속에서 발견됐으니까 또 유실됐을 이 가능성도 경우는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아까 그 조천변이었잖아요. 네, 1차 네, 때는. 네.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물 네. 안에서 발견되면 여러 가지로 지문도 안 나오고 DNA도 안 나오고. 이때 이제 이게 딱 나고 나니까 5년 전 사건을 형사라면 당연히 생각하죠. 조천변 사건이 생각 안 나겠어요? 범행 수법이 유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염두에 두고 일단 지금 발견된 네. 최근 사건 이제 이 그 김씨 살해 사건에 이제 집중하기 시작한 거죠, 경찰이. 그러면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피해 여성 주변을 살펴봐야죠. 네. 마지막 동선을 찾는 게 중요해요. 네. 아까 마지막 그 동선 뭐였었습니까? 회식하고 맞아요. 사라졌다. 네. 네. 맨 마지막에 그 직장 동료 한 사람이 딱 얘기합니다. 회식 마치고 나와서 택시 탔어요. 집에 간다고. 택시 찾고 택시기사한테 얘기 들어봐야 되죠. 그러고 이제 주변인들 탐문조사도 많이 했어요. 봤더니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남편하고 아주 몇 달 전부터 각방 쓴대요. 몇 달 전부터 각방 쓸 정도로 사이가 엄청 안 좋았다. 그래서 남편을 의심해가지고 경찰이요. 이건 뭐 경찰 욕을 먹어도 어쩔 수 없어요. 네.
차량 정밀 감식했어요. 정밀 감식했는데 혐의점 발견 못했어요. 그다음에 남편의 수상한 여러 가지 행적들이 그 직원들 얘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남편을 용의자로 봤어요. 그 조사해 보니까 그 남편이 영화를 보는데 맨날 사람 죽이는 영화, 그다음에 뭐 증거인멸하는 그런 그 영화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보는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좋지 않은 전과도 살인 미수 전과도 있고. 막 이런 게 많이 드러났어요. 근데 아마 택시 회사 관계자들만 만나서 탐문 조사를 벌였고 택시 기사를 일일이 확인하는 그런 노력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준 이 택시는 못 찾은 거예요, 이게. 네. 택시 못 찾았으면 이제 이 여성 혹시 강도 목적? 네. 카드라든지 이런 거 빼가지고 와서 이 돈 인출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CCTV에 돈 네. 인출하는 게 나와버렸답니다. 나왔습니다. 네. 9월 22일 날 화요일 날 07시경에 청주시 내덕동에 있는 금성 개전 아파트라고 있잖아요. 네. 거기 건너편에 그린 24시 편의점이 있대요. 거기 현금 인출기에서 40대 초중반의 남성이요. 이 남성이 CCTV에서 돈을 인출하는 게 피해 여성의 카드로 네. 잡혔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이 나 이거 조사하면서 화나더라고. 이게 결정적인 실수도 하죠. 이 범인이요 돈을 9월 22일만 찾은 게 아니에요. 9월 30일 날 이놈이 청주 시내에 있는 모 은행에서 현금 인출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 현금 인출을 하면 이 경우는 이제 경찰에서는 이게 부정계좌를 등록해 놓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이거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현금하고 현금 카드 이 통장에 대해서 지급 정지만 해놨어. 네. 2010년 2월 20일까지도 네. 못 잡은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네. 이 2010년 2월 20일 전에 네. 2010년 1월 20일 날 세 번째 사건이 나요. 네. 요번 사건은 이제 강도 사건이에요. 왜 이 강도 사건을 앞서 벌어졌던 두 사건하고 연관을 하냐면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아까 두 번째 살인 사건이 무심천 변사 사건이죠. 네. 무심천. 그리고 3개월 지나서 이제 수사가 한창이던 때에 네. 이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2010년 1월 20일이면 수요일인데 새벽 2시입니다. 네.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이 있다네요. 네. 거기에서 33살 먹은 여성이 택시를 탔어요. 네. 택시를 탔는데 갑자기 택시 기사가 강도로 돌변해요. 그러면서 흉기로 위협해가지고 테이프로 온몸을 꽁꽁 묶어요. 네. 그리고 16만 원을 뺏었어요. 그러면 이 여성은 이제 어떻게 보면 뺏긴 이후에 앞서 두 사건처럼 테이프로 돌돌돌 목하고 입하고 이 얼굴 부위 감아갖고 살해해서 갖다 아마 유기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이 여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임신 중이다. 절대 내가 신고 안 할게. 좀 도와줘. 이놈이 그 택시기사놈이 그거에는 좀 약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시간 30분 동안을 갈등하면서 청주시내 뱅뱅 돌아다녔대요. 2시간 반 그렇게 돌아다니더니 어느 산부인과 앞에서 여성을 내려줬어요. 네. 그리고 도망갔어요. 자, 그러면 공통점이 있죠, 이 사건. 네. 젊은 여성이죠? 네. 다 택시 탔죠? 네. 또 뭐 있죠? 청테이프. 저 청테이프. 네. 비슷한 시기에 청테이프. 네. 돈 뺏었죠. 그 시기도 비슷하죠. 네. 응. 같은 지역이잖아요. 지역도. 이것 때문에 아주 공통점이 아주 많다고 본 거예요. 네. 유사성이. 나머지 죽은 걸로 이 여성을 죽었다고 판단을 하고 이 여성이 어딘가 유기됐다고 판단을 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앞선 사건 3건, 2건하고 똑같아요. 2010년 3월 28일이에요. 오전 10시경에 이건 대전입니다. 대형 트럭하고 담벼락 그 사이에 그 쓰러져 있는 여성을 발견해요. 그리고 손발이 묶여 있었고, 비슷해요. 네. 입 주변에도 테이프로 여러 번, 8번 감겨 있었대요. 둘둘둘. 그리고 가슴 아래쪽으로 멍이 많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거 신고한 거예요. 신고해서 이제 지문 조회해 봤더니 이 여자는 충북 청주에 사는 송 씨예요. 24살 먹은. 이때부터 이거 4건 다 동일범이라고 아마 인식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네. 그래서 시신으로 발견되기 이틀 전에 3월 26일 날
금요일 날 저녁에 청주 남문로에서 회식하고 택시 탔대요. 3월 27일 날 토요일 날, 그러니까 그 전날 저녁 녹화분 확인을 했대요. 01시 30분에. 새벽 01시 30분에 통통한 체격의 남자가 CCTV에 나타나. 그러더니 차에서 내린 남자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트렁크를 딱 열더라는 거예요. 트렁크에서 뭔가를 꺼냈는데 그게 숨진 송 씨예요. 그리고 트럭 옆에다 버린 뒤에 황급히 차를 끌고 몰고 떠나는 게 딱 나왔어요. 아마 이거 보는 순간 경찰은 택시기사가 범인이라고. 네. 그것도 청주 시내 택시기사. 경찰이 여기서 머리 좀 쓸 수 있죠. 이 여성의 집이 청주죠. 청주고 발견된 데는 대전 대덕단지죠. 네. 그러면 청주하고 대전을 연결하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나들목. 예. 거기에 차관을 했더니 신탄진 나들목이에요. 그래서 범행 당일날 그 01시 30분 이후에 시신 버리고 돌아갔으니까 그 다리를 지나간 그 택시 숫자를 이제 전부 추렸어요. 그랬더니 67대예요. 이거를 CCTV 이제 그 정밀 분석을 해서 뽑아냈더니 차량 넘버가 딱 나온 겁니다. 청주에 있는 택시 맞습니다. 바로 청주 택시회사로 형사가 급파돼가지고 거기서 택시 기사를 잡았습니다. 이놈 이름이 안남기입니다. 이게 네 번째 사건 112에 신고되고 12시간 만에 잡은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일사천리로 된 거예요. 네네. 시신 버린 것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바로 그 택시 이름이 뭐는 택시 감식해야죠. 마지막 네. 유기한 여성의 혈흔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여성한테 뺏은 그 현금 7,000원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는 잡았는데 보면은 살인사건 3건. 이것도 연쇄살인범이에요. 맨 먼저 연기군 그 조천변에서 발견된 그거를 이제 그 안남기 새끼가 얘기한 거는 네. 택시로 이놈이 청주로 첫 번째 사건입니다니까. 네.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이 전씨, 강원도에서 가출한 전씨를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 안남기가 운전하는 택시가 발견해서 택시에 태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마땅치가 않으니까 이 자식이 집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는 이불로 감싼. 예. 그리고는 이제 성폭행하고 그래서 DNA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 새끼가 목졸라 살해했답니다. 성폭행하고. 그리고 집안에 방치를 했다가 이틀 뒤에 시신을 이불로 감싼 뒤에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아까 발견된 것처럼 택시 트렁크에 싣고 충남 연기군 전동면 송성리 1번 국도 인근 개미곡의 그 조천변 도로에다 유기했던 겁니다. 두 번째 이제 그 사건은 이거는 이제 안남기 새끼 얘기는 9월 21일 날 월요일 날 밤인데요. 네. 청주 상당구에 있는 그 용암동 한 사거리에서 회식을 마치고 나온 이 김 씨를 태운 거 맞아요. 잠들어서 이놈이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성폭행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택시를 운전해 갔어요. 그리고 집에서 청테이프를 들고 나와가지고 둘둘둘 말았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데 테이프로 한 다음에 9월 22일 날 아침 7시에 이제 그 카드 가지고 22만 원 그린 편의점에서 뽑았잖아요. 수심천 장평교 아래 하천가에다 시신 유기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건 이제 하시자고요. 네. 그 송여인 사건. 그 진술 과정은 이제 2010년도 3월 26일 날이잖아요. 밤 11시경에 이 안남기가 이제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에서 송씨 이 여성 24살 먹은 이 여성 태워요. 그런데 이 새끼가 앉자마자 이거는 수법이라고 그러더라고. 담당 수사관이 얘기해 준 거예요. 항상 안남기는 그 여성이 타면 물어봤대요. 학생이에요? 아니면 직장인이에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직장인이라고 대답한 사람만 자기가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이 송씨 같은 경우 그러면 너 이 새끼야 네가 학생이에요? 직장인이냐고 물어봤을 때 송씨가 뭐라대? 그랬더니 저 최근 인턴 사원으로 취업했어요. 그렇게 말했대. 인적 드문 택시 타자마자 인적이 드문 그 골목길로 차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흉기로 위협해갖고 돈 뒤져보니까 돈 7,000원 나와. 그리고 현금 카드 이거 들어있는 손가방은 이제 뺏었지. 네. 또 이제 인출하려고 그런 거지. 그리고 성폭행했어요. 그리고 양 발목 노끈으로 묶고. 네. 청테이프로 또 얼굴 7, 8차례 둘둘 꽁꽁 감은 거. 그리고 트렁크에 넣었으면 거기서 사망해요. 거기서. 네. 현금 지급기에서 돈 인출하려고 그랬는데 이 새끼가 비밀번호 오류가 났나 봐요. 그런데 이 새끼 더 웃기는 거는요.
자, 송씨 그 죽어 있는 거 확인했죠? 네. 집에 가가지고요 트렁크에다 그대로 놔두고 저 집에 가 잤어요. 그리고 3월 27일 날 토요일 날 나와가지고 오후 2시부터 오후 11시 밤 11시까지 평상시처럼 택시 영업했어요. 그리고 시신 6위하고 9시간 만인 그러니까 3월 28일 날 오전 10시에 이제 발견이 된 거고요. 네. 요거 판결 보시면요. 물론 당연히 이제 이 정도 되면 이거 완전히 또라이 새끼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정신상태 조사했죠. 네, 네, 네. 그런데 정신장애 분명히 없는 걸로 나왔고요. 근데 이제 뭐 성향은 있지만 사이코패스는 아니다. 1심 선고가 그래도 2010년도 10월 28일 날 대전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 심규홍 판사네요.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구체적인 정황이나 상황에 대해 끊임없이 진술을 번복, 진지한 참여의 모습이었고 일부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서 사형 선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2심 선고에서 예. 2심은 2011년 3월 15일 대전 고등법원 제1형사부예요. 네. 예. 거기서 또 중학교만 졸업하고 어린 나이부터 화학약품 냄새와 유독가스를 맡으며 플라스틱 공장에서 일을 하는 등 고생만 하고 자란 뒤에 이거를 무슨 뭐 이런 왜 것까지 이게 뭐가 중요해? 봐주려고 별짓을 다 해 보면 어렵게 배운 운전으로 대리기사와 택시기사 등을 하며 궁핍하게 살아오다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저지른 범행이라며 눈물로 호소하고 결코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안남기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가지고 또 사형 판결이 너무 과하다며 이를 파기하고 무기징역과 20년간 전자팔찌 부착 명령을 선고했거든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거 정말 이거 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하면 원심과 같이 피고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중형에 처해야 한다. 즉 사형. 네. 그러나 피해자 송 씨를 살해한 범행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고 우발적으로 본거 일부러. 또다시 두 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고의는 인정되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이렇게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너무나 이제 이 법감정과 괴리된 이런 판결 때문에 진짜 너무나 붕괴하죠. 하여튼 세 분의 그 희생자분들 그 명복을 빌고요. 네. 그 다음에 그 강도 그 네. 당해서 그래도 기지를 발휘해서 생존하신 분 트라우마 앓고 있을 거예요. 택시 네. 못 타실 거예요 아마. 네. 그분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장시간 고생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